본 에피소드는 거침없는 성적 표현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들으실 때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및 성애 보수적인 분들의 청취도 금지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첫 번째 오르가즘 빵 터졌어요. 궁금하구나. 네, 아니 빵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터졌다잖아. 잠깐만 신비님. 제가 지금 추론하고 싶은 게 계시는 있어요. 그 형수님이 지금 못 느끼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있어. 한번 스킬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되게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봐봐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저쪽 부분. 일단 팡 터졌어요. 그러면 저랑 이러실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하시는 게 지금 제일 빨라. 방송 인터뷰란. 방송이니까 아, 빵 터졌어요. 그다음 이후에 이 남자와 계속 그 자세로만 한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위치기를 아니, 계속하면 잠깐만. 자궁 경부가 헐어요. 아니 잠깐만요. 가로치기를 했는데 오르가즘 느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자세로 해도 그 남자하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질 쪽이 한번 흥분돼서 깨고 나면 다음에는 전이를 하지 않아도 훨씬 빨리 제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르가즘 느끼기 전에는 전이를 뭐 한 5분 10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그냥 얼굴 쳐다보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둘이 막 급하게 옷 벗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느끼면 이 내 질이 그 느낌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꼭 추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대 때 10대 때 첫 경험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성이 첫 경험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경우에는 평생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확률이 매우 높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뇌가 기억하는 순간 그걸 계속 추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고 정조를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결국은 이제 여성들로 모두 돌아가고 그 여성들이 인지하는 순간 그 피해는 모두 남성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네.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돼서 저는 우리 방송을 듣는 20대 초반의 여성들한테 섹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과 섹스 파트너와 섹스를 해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추론할 수 있는 자기하고 맞다라고 하거나 세속적으로 뭐 궁합이 맞더라. 저는 이건 믿지를 않는데 어쨌든 궁합이 맞는 남자와 또는 정서적으로도 맞는 이런 남자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거다. 난 이렇게 봐요. 저는 제가 지금은 애들이 좀 커요. 그래서 딸도 있고 아들이 다 20살을 넘어갔는데 저는 그 애들한테 이렇게 100명의 남자, 100명의 여자를 만나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왜냐, 가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섹스에 대해서 하면 나는 내 몸의 성감대가 어딘지를 모르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좋았구나. 저걸 했더니 저게 좋구나. 그럼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성격이 나는 세세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말없이 있다가 그냥 마초 같은 성격의 남자가 좋은지 그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때 선택하는 상대가 정말 괜찮은 상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알아가는 방법이니까 100명의 여자, 100명의 남자를 만나보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희 딸이 요새 고민인 게 자기가 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다면 내 딸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날 애청자님들의 인천 번개가 1월 19일 저녁 7시 인천 파보 주막에서 있다고 하네요. 텔레그램방에서 류명종님을 찾아주세요. 로이 엔터프라이즈 앤 노아스파크 멤버십 카드 5년 동안 일수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여기 회원 되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가면 또 눈썰매장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거기서 놀고 todayinfo.me 제세 공과금 89,000원만 1회만 납부하시면 5년 동안 일수에 상관없이 보드 타야 될 것 같아요. 010-2114-8572 블랙박스 대리운전은 지금 이제 한참 많이 필요할 때가 됐죠. 연말연시 블랙박스 대리운전은 C800에 쌍606 하루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천문학적인데 나 놀랐어요. 또 다른 형태의 담배값 빙 뜯는 거랑 어마어마해. 그렇게 많이 이게 적발된지 몰랐어요. 엄청나거든요.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이 기본 100만 원 이상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젖대는 거야, 젖대는 거. 그러니까 2만 원 쓰시게라. 네. 2만 원만 쓰십시오. 스마트폰 케이스 인그램이라고 검색하면요. 전화번호는 16447 하나하나 0인데 떨어뜨려도 안 깨지겠더라고요.
네, 뒤에 또 카드도 삽입돼서 네. 글라스 위에 또 안 깨지게 필름이 붙어있는 필름.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품이 좋아야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케이스는 굉장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편리성과 경고성 그리고 기능성이 있어요. 이게 특히 그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굵기도 굵은데다가 투명도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까지는 못 보던 제품에 우리 새날 애청자분들은 인그램에서 인그램을 검색하시고 새가 나눴던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저히 다음이면 네이버는 못 믿겠다. 털린다. 이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한국도메인센터.kr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도메인을 찾아주고 사주고 페이지 디자인해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앱도 서비스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회사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샘플이 아주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로 따따따.한국도메인센터.kr이고요. 영어로 hkdomain.kr 이렇게 치면 바로 떠요. 02-6049-2616 010-2575에 7598이고요. 보험 관련한 사람들이 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이쪽에 보험 포털인 거지. 연결도 해주고 또는 누군가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데 잘 몰라 보험에 대해서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라고 분석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토탈 케어를 해갖고 내 모든 뭐 의료와 실손이나 뭐 손해와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토탈 케어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예. 사실 보험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는 거를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사실 들 때는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한글로 마이보험.com 1800-7917 친구 인척 친구 또는 인척. 예,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예.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금융보험 전문가들의 모임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해서 성격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잘못됐죠. 그 친구가 오히려 중학교 때 애들이 보이시한 여학생한테 훨씬 막 호기심 있는 약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너 정말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랑 키스를 한번 해봐. 키스를 해서 좋으면 그럼 네가 진짜인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알아보고 레지들 뭐 이렇게 모이는 데라든지 그런 데 알아보고 한번 데려가 줄게. 왜냐하면 제 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깨이신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같으면 이렇게 말씀 못 하셨겠죠. 아니 이 정도는 아니래도 네.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교육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좀 잘 맞으면 그냥 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맞는데 현실은 아니야라고 해서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가 학교 선생님 있는데 내가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게 교육학적으로 맞지만 자기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못한다. 근데 저는 맞으면 해야지 왜. 그렇게 하자.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제 애들한테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좀 제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자식은 통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커가는 거 우리는 뭐 그러는 거고 그렇게 너무 이상한 얘기까지 흘러가면 안 돼. 아무튼 예. 아니 좀 매우 바람직한 그런 가치관이에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관이에요. 그냥 엄마가 내가 느끼는 한 여자로서의 느끼는 쾌감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엄마들이 남편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엄마의 인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식들 교육도 똑같은 식으로 대물림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유교적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막 네. 문란해지고 뭔가 좀 복잡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딱 고정관념만 시켜서 잡아놓았던 세상이었잖아요. 약간 군대식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같이 방송하는 레나라는 친구가 자기가 왜 그렇게 많은 남자랑 했냐니까 엄마가 하지 마. 섹스하면 큰일 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거기에 반항해서 더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우리는 하지 말라면 너무 그렇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도 막 담배 피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담배 피면 무슨 지가 학교에서 짱인 것처럼 숨어서 피잖아요. 펴라 그러면은 오히려 용돈이 아까워서도 안 필 수도 있는데 좀 그거는 그렇죠. 예 하지 말라 너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해보고 나쁜 거를 겪고 나면 안 하게 되거든요. 예. 학교에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숙제도 엄마들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안 해줘. 왜냐 지가 안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 혼나기 싫으면 하겠죠 뭐.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안 하는 애는 안 하고 하는 애는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홍신님 보니까 스피치 하시는 게 네.
한 3년만 이 팟캐스트 하시면요. 그쪽 분야의 강사 책도 쓰실 것 같고 목소리 굉장히 좋으세요. 그 목소리 중요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특히 전문가는 빠지고 문제 있는 사람이 좀 그러면 합시다. 오르가즘 느꼈을 때와 느끼기 전에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 더 하고 싶어져요. 뭐가요? 섹스가. 섹스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하고 싶으면 마인드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활이나. 근데 왜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되게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매 생활이 막 즐거웠네. 네. 사람이 산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또 누군가 약속이 있다는 거, 내가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 삶이 이렇게 업되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네, 섹스가 더 하고 싶었다는 의미는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또 채우고 싶은 욕구를 그렇죠.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네. 이걸로 한번 재밌게 놀이잖아요. 그거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지난 13년간 순결한 코끼리를 지켜온 찌라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신비님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섹스가 나는 전혀 이거를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쉬움을 못 느껴요. 대신 술을 먹으니까 이 섹스가 위안인가 기쁨인가 아니면 어떤 활력의 원천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스포츠와 같은 느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쪽에서 만일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욕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 배고픈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죽지만 이건 안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으니까 13년 동안 저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반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푸른나무님 지금 얘기는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이라잖아. 비슷해요. 기다려지고 실제로 여자나 남자나 호르몬 어떤 교류에 의해서 활력이 생기면서 섹스를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섹스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그냥 거무튀튀하다면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 실제로 이게 예뻐져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손발이 찼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요즘은 이불을 또 잘 안 덮고 잘 경우도 있어요. 너무 더워서. 난방비가 절약되네. 그리고 제가 되게 물어본 게 그거야. 건조한 피부인데 제가 가끔씩은 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 피부를 만질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고요. 화장품 값이 또 절약. 올가즘 느낄 때 땀을 많이 흘리시는가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건 달라. 올가즘 느껴도. 그 침대보가 좋은 다 건데. 젖어요. 넌 하수야. 아직 멀었어 나도. 여기도 아직은 나 내일 경기에 못 올라와. 그 경기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난 공중부양을 하게 얘기해줄게. 됩니다. 결과 얘기해줄게. 난 아직도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치유의 방법을 못 찾겠네. 근데 찌라시님은 내가 저 고도의 사기수야, 아니, 저 찌라시. 찌라시님을 지금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자 엄청 많은 거 내가 알고 있어. 자보진 않았지만 내가 잘 알잖아. 대화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오랄만 했잖아. 찌라시가 목이 간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이 목구멍 깊숙이. 네. 감기가 막 오려고 그럴 때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 감기 똑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힘든 몸살감기 하는 중국령 이런 찐질이랑 걸 마찬가지. 이런 걸 찐질이랑. 통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쾌락을 주게 만드는 대상이 주로였었기 때문에 여자를 정말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루는지 모르는 마초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가까운 거예요. 섹스로만 따지면 그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건가?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이제 발기가 되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각적인 너무 시각적인 자극만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것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상태? 아니 시각적 자극이 25세에서 딱 멈춰버린 거지. 그러니까 25세 이하면 그러면 되나? 해보시려고 그렇지. 어떤 시도는 해보셨어요? 예? 어떤 시도는 해보셨어요? 25세 이하만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25세 이하만 따라다닌 거죠. 근데 그런데 갭이 이제 너무 벌어져 버린 거지. 아니요, 근데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아시게 된 섹스 그 고수님이 그분은 절대로 미스랑은 안 하신대요. 아니 나는 그것도- 부끄럽지만 30살 넘은 여자랑 일생 동안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섹스에서 절대는 없어요. 절대 아니, 놓지 마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절대라는 그분 말씀 섹스에서 존재하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맛이 물어보려고 없대요. 유튜브를 하니까 맛이 없어? 네, 맛이 없대. 왜냐하면 그것도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면 질 구조가 틀려지면서 구성의 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여자의 자궁벽이 이렇게 자궁 내부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잘 느끼고 그래서 남자도 훨씬 좋대요.
여자의 질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의 느낌을 줬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왜냐하면 잘 느껴야 여자가 오르도 느끼고 오르를 잘 느끼는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더 흥분을 한대요. 그런 최적의 조건이 아기를 낳은 아줌마래요. 아, 슬슬 이제 힌트가 풀리기 시작했어. 그게 예. 그래서 여자의 질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요즘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남자의 입장에서 너무 내가 섹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런데 실제로 여자가 돼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여자들의 말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말은 중요한데 저도 구성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좀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 홍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루를 거쳤던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에 남았거든요. 삽입한 상태에서 그냥 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몸에 움직여줄 때까지. 책에 나온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을 한국 남자들은 몰라요. 저도 그 처음 알았거든.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형 같은 고수, 그러니까 0.1%의 고수를 지형은 고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진아 씨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짓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 저 마음이 사람은. 급해서 지금 자기가 돈 낸 만큼 자기가 적이 없는 짓. 진짜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 섹스라는 게 한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건데. 삽질만 하려고 하잖아. 삽질 곡괭이질. 거기에 나와서 하셨던 분이 뭐 남성 테크닉 연구소 소장님이라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저희가 남편이 고쳤는데 페니스 3분의 1 집어넣고 애무를 해주고 3분의 1 집어넣고 애무를 하고 마지막 3분의 1 넣고 애무를 해라. 그리고 남자들이 피스톤 운동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빠르면요. 제가 못 느껴요. 아, 이걸 뭐 3분의 1씩 자를 만한 길이 돼야 말이지.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뻑 그래. 8에서 10cm만 되면 충분히 만족을 시켜준대요. 6cm는 못 느끼네. 아, 심각하네. 그러면 여자가 훨씬 더 이렇게 질이 부풀게 기다리면 되겠죠. 질이 부푼다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하다가 밀려 나온대요. 너무 부풀으면. 예. 그래서 가만히 오르를 느끼고 가만히 집어넣고 있는데 어느 순간 툭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질이 그거를 이렇게 너무 부풀어서 이렇게 탁 밀어낸대요. 자기 느낌은. 그 정도로 부풀더라고요. 꽉 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되려면 여자도 충분히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최적의 조건이 아기를 낳은 주부라는 거에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주부 아니, 이게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제가 바로 30대 따라다니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반성이 확 되는 게 아까도 살짝 고백을 했지만 너무 어려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너무 어렸던 거야 사실은. 걔들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 그냥 자기를 치르고 끝낸 거였어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말하는 건 스포츠떡. 아, 스포츠떡. 또 궁금한 거. 오르가즘을 느끼고 남성한테 오르가즘을 느끼고 신선함 또는 새로움. 이런 거가 어느 정도가 반복되던가요? 그러니까 한 남자한테 만족을 하고 서로 섹스를 네. 만난 섹스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사람과 식어버린 간격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아니 지금도 계속 유지 아니야? 아주 계속 그러니까 잘 하고 아니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40 중반에 해서 네. 파트너를 한 명만 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아닌 거죠. 취조하는 아까 것 같아. 얘기할 때. 아니 그러니까 왜 사생활은 얘기하지 말라. 아니 사생활인데 누구라고 이것도 얘기는 안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궁금할 수는 있죠. 예. 45세에 시작했는데 A라는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와 사랑이 식어버리는 과정이 얼마 정도 텀이 그런데 되느냐고 물어본 중간에 거죠. 가끔씩 잠깐씩 만났던 친구들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조금 좋다 말고 이랬는데 지금 이 친구랑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지금 만난 친구. 예.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45세 때 확 깨었잖아요, 몸이 깨인 상태에서 이제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아니 응. 그 주기를 파트너와 말하는 가는 거야. 거죠. 그 파트너와 지금까지 깬 간 거 아니에요? 파트너랑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응, 오르까지는 안 갔어도 아, 섹스가 좋다는 거는 알게는 됐는데 응. 오르를 알게 된 친구는 응.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아, 그럼 몇 년째 만나고 있어요? 지금 1년 조금 안 되게 만나고 그랬군요. 있어요. 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분과 재혼을 하지 말고 전혀 그럴 생각은 없어요. 계속 가면. 근데 왜 응. 어디에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결혼이라는 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외국에 어떤 분이 그랬대. 딱 죽기 전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법적으로 이 여자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결혼이란 건 솔직히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얽매이고 싶지는 그렇죠. 않아요. 김영 PD가 썼던 용어가 너무나 공감이 된 게 지금 그거였어요. 약간 다른 경우였는데 영적인 고자. 영적인 고자. 법적 결혼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다니까.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그 메이 아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들리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가슴 두근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속된 표현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시간이니까 따먹고 싶은 여자가 아닌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남성성에 있어서의 이 발기라는 느낌이 그거잖아. 뭐 딱딱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삽입된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저 여자를 봤을 때 뭔가 구체적인 성행위를 떠나가지고 얘를 내가 내 걸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결혼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영적인 고자를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 법이 됐든 윤리가 됐든 뭐 도덕으로 따지든 그건 나쁜 짓이란 굴레를 씌워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다른 쪽을 건너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중성이지. 이중 감옥인 거야.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게도 못 만드는. 아주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아로인 거야. 네, 국가 전복 세력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국가 집권 이념이 가부장제에 있거든. 왜 이렇게 어려운? 근데 이제 홍씨님 약간 좀 우리 팟캐스트 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그 3S 정책이라는 표현 혹시 네, 아십니까? 네, 네. 그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범람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난립을 해버리면 그 팟캐스트의 어떤 정치 시사적인 부분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순위도 그렇게 아주 고순위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정치 시사 쪽에서 있어서 이슈를 가리려고 하는 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어떤 일종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생누가 너무 올라갈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요새 국정원 아저씨들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만 돌리라고. 일부러 그걸 올린다 이거죠? 네. 가리기 위해서. 아니 요새 댓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월급은 받으니까 계속 듣다가 보니까 듣는 척 위에 사람한테 듣는 척 하면서 이거 듣고 계속 우리 거 들으면서 딸딸이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만하라고 내가. 그런 식의 표현까지는 했는데 예. 그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그리고 섹스에 관계된 팟캐스트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는 있어요. 예. 예, 저희 거 아니고 뭐.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근데 밑바닥에서 그냥 계속 끝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한 그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뭐 생누처럼 확 올라갈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올려보겠다. 그런 거는 정말 별로 없고요. 예. 저희 파일럿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래 위로 입술이 2개인데 나는 밑에서 그 수다를 못 두면 위에라도 좀 떨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마이크 체질인지 떠드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음담 패스를 왜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으로도 못하고 위로라도 해서 그 만족,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음담 패스를 즐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비님 부르시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뭐 내가 떠드는 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듣고 남자들은 관음증을 유발해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와이프랑 또 해보면 되잖아요. 돌아봤을 때 자기가 가서 뭐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사람을 애용을 하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야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댓글에서 정말 많이 미안하다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랑 제가 항상 늘 와이프랑 같이 좀 들으라고 듣고 내가 진짜 여자를 몰랐구나 여자들도 내가 왜 몰랐을까 나에 대해서 저는 그냥 내가 몰랐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러지 말라고 부부 사이에도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미 섹스가 아닌 다른 걸로 너무 이렇게 고립해버린 관계를. 예. 근데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약간 어긋난 페미니즘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섹스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그것도 폭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남녀 관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논리와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을 먼저 몸으로 풀고 나서 그 다른 것들을 그 다음 해결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더라고요. 여자는 머리가 먼저 깨이고 나야 섹스가 사랑을 하고 나야 섹스가 되는데 남자는 섹스를 하면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어요. 남자는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섹스로 하면 풀리겠거니 근데 여자는 기분이 완전히 망쳐져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부부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남자는 그런 동물이구나. 그래서 애한테 그렇게 잔소리 시작해서 나 기분까지 다 망쳐놓고든 밤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짐승같이 느껴졌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남자란 동물이 그런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친구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못 푸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주면 끝날 문제인 그 자존심 상함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를 성적인 부분으로 먼저 대화가 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섹스에 문제가 없는 부부가 오래 잘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섹스가 즐겁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게 막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그 지금 파트너한테 옛날에 남편한테 한 거보다 더 막 어떨 때 가끔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되나. 근데 하고 싶으니까.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 똑같은 거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럴 때도 그치. 있어요. 밥줄놈한테 해보여야지. 그렇죠. 왜 남편들이 정말 더럽지만 마누라한테 그게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비굴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 있죠, 있죠. 예, 근데 여자도 그게 좋은 걸 알면 그렇게 된다고요, 반대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남성은 섹스로 풀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A형이거든요. 와이프가 O형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발 까딱까딱하면서 TV를 보는데 저는 미쳐요. 막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그런데 그거는 여성 남성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다고 저는 또 여성 중에 싸움을 남자를 막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흥분하는 여성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그러면서 다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부가. 여성과 남성의 두 개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싸우지도 않고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정도 없고. 근데 동의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달래는 방식이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부드럽게 해서 얘기를 해서 다 인내해 준다 하더라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것까지 다 품어야만 제대로 이제 관계가 원상회복이 되는 거잖아. 그런 과정들을 개무시하는 게 사실은 남성 아니 근데 되게 이게 많아요. 있어요. 찌라시님에 대한 일종의 카운셀링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 슬슬 나한테 치료가 집중되는 거야? 들어봐. 중요한 제일 얘기. 심한 케이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 티격태격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면은 앞으로 잘할게가 먹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번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잘할게 염증을 느껴버리는 거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진짜 폭력이거든요. 그렇지. 거치지 않을 거면서 섹스로만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나 좋아서 다시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 차원 말고 그러니까 이 섹스가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여자가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다르겠냐. 몸으로만 따지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당면한 그 가정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이걸 대화로 해가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있는 파트너하고. 지금 어느 사이에 홍시님이 카운셀링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지금 팟캐스트로 하실 거야. 내가 앞으로도 보면. 네, 그러려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찌라시는 제가 카운셀링 하기 더 나아. 일단 뽀르노를 끊어.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각종 SNS에서 풀픽을 전부 다 본인 걸로 바꿔 일단. 거기에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수백 명이 돌아가면서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 떡이면 맛있는 떡이 좋으세요? 보기 좋은 떡이 좋으세요? 둘 다 좋다 하겠지. 아니 저는 지금 그 떡을 식용으로 쓰지 아니, 않고 먹는 떡. 관상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먹는 떡일 때 떡을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요. 떡 맛을 잊어버렸어요. 떡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뭐 빵이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당신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 머릿속에 떡 맛이 없다고? 거짓말로라도 해 빨리. 대가리를 확 그냥 아니, 쏘사. 아니 근데 난 진짜 뭘 좋아하세요? 그럼 음식 중에? 아니 왜 갑자기 음식으로 아니 가요? 음식 중에 뭘 좋아하시냐고요? 고기죠. 고기, 네. 스테이크, 삼겹살, 갈비. 네. 갈비 양념이 맛있게 된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가 하고 보기엔 너무 괜찮은데 먹었는데 그렇게 맛없는가 하고 어떤 게 좋으세요? 맛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떡이에요. 그게 섹스인데 이쁜 여자하고 했는데 섹스가 별로인 경우가 있고요. 좀 대부분 별로였어. 그게 왜 그러냐면 섹스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좀 있고 애도 낳아보고 한 여자의 질이 훨씬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자의 질이 움직여주는 여자는 처녀들이 아니야. 네. 진심. 여자의 질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 입처럼.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 처녀들이랑 못 한다니까. 명기라는 게 남자가 페니스를 집어넣었을 때 여자가 질이 그냥 움직여서 남자 피스톤 운동을 시켜준대잖아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나 명기 파트 2 이러고 쓰고 다녀야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찾지. 제가 군대에서 명기 고르는 방법을 고르는 게 공부를 아니라 했어요. 개발을 시켰다잖아 개발이 해야 이분은. 되죠. 왜 날로 먹으려고 들어? 노력을 하라 말이야. 그렇죠.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응. 짚고 가야 되는데 소녀갱에 나오는 명기와 음흠. 지금 우리 홍신님이 말하는 명기는 다른 거야. 소녀갱에서 말하는 명기는요 선천적인 거예요. 발달이 아니고요. 피가 맥박과 같이 자궁이 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서양식의 명기는 자궁을 근육을 만들어서 돌려서 남성을 조였다 폈다 조였다 폈다 하는 게 서양적 의미의 명기고요. 동양적 명기는 그렇지 않아요. 양귀비처럼 자궁 전체가 소형이 나온 것처럼 그 맥박의 속도와 같이 탁탁 튀어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차이가 하여튼 있다는. 뭐 이건 너무 퍼더 스터디. 너무 더 깊게 들어갔나? 잠깐만 이제 그렇고. 마무리합시다. 섹스 뭐 테크닉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이 경계가 대화하다 보면 어쩔 수 저는 없는. 적응이 안 돼. 네. 뭐 얘기냐면 주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진미케어 한다겠다. 이제 찌라시케어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 불감증의 여성이 어떻게 하라는 로드맵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애매해, 좀 그게 접근하기가. 제 이야기는 갇혀있던 여성이 한 분이 어떤 형식이든 그게 육체든 간에 틀을 깨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계시. 아니 당당하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취재였어요. 그러니까 간증 앤드 전도. 인간 승리일 수도 있고 인생 역전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나는 이야기 찾았네. 간혹 주 예수를 저희들이 찾아가라. 다른 이런 거잖아요. 팟캐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흔히 유명한 팟캐스트만 갖다 놓고 뭐 누구 팟캐스트는 그런 이야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에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는 막 그 색드립을 못해서 관달할 때 있잖아. 이럴 때는 진짜 전문가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도니까. 제가 감을 못 잡았네. 네. 나는 케어한다고 계속 지금 그건 이제 일종의 부제목 같은 거고 본제목은 다른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럼 홍신님의 그 엄청난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했을 텐데. 제목 중년 여성의 당당한 성. 근데 아니 저는 그래요. 뭐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고 다 좋은 그렇지. 거죠. 다 좋아. 그리고 뭐 섹스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뭐 스포츠로서도 좋고. 아유 헬스기구를 왜 삽니까? 집에 다 하나씩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헬스기구가 있는데도 그거를 빨래 거리로 쓰느냐 그냥 정말로 헬스를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집집마다 섹스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지 써갖고 않는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 서로가 서로를 녹슬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비유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어머. 그거 하여튼 먹었는데. 헬스를 매일 그걸 열심히 타서 정말 막 훌륭한 몸짱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래거리로 쓰면서 녹슬어 가더라.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내 기구는 낯설어. 왜? 기름칠을 한번 하자. 너무 낯설어. 왜? 어? 13년이나 서로 교감을 못 해봐서? 서로가 그 부존재에 대한 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데다가 용도가 이미 원래 나올 때부터 빨래거리였던 것 같아 느낌이. 허허. 왜 저럴까? 이게 문제네. 나보다 좀 더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헬스기구 말하는 오늘 게 헬스기구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한 숟가락 얹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네. 나 이쪽 방송에 가가지고 청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면 돼요. 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있는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용기 있는 행동 자체에 시발을 못 하고 있는 이게 육체적인거나 의도나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 관습이나 가정적 어떤 그 매너리즘, 가족 간의 그 대화의 단절이 이게 원인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섹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찌라시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홍신님 옆에서 내가 케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없이 작아져 있는 모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아져 있는 가장의 작아진 모습. 아니 단지 가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성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으로서 돈이 이렇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작아진 게 아니라 그 도피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작아질 수는 있어 일시적으로. 근데 그 작아진 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그걸 유머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일종의 무슨 텔레그램 방에 프로필 사진을 여자로 만드는 게 나는 그게 굉장히 불쾌했던 게 여성 비하 여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남들로부터 어떤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렇게 눈길을 끌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마이너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실 내가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왜 여자 사진을 보냐고. 그것은 일시적인 취미는 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수년 동안 적응이 돼버리니 아예 쟤는 그냥 고자인 것 같은 애라고 제껴놔버리서 남들이 다 짝 맺고 뭐 나이트를 갔는데 갈 때 혼자 그런 거 관심 없어라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야. 되게 깊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뭐 되게 깊게 넣더라니까 쓰실 때마다. 삽입이 깊어 제가. 오일 바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신발로서 했어요, 내 그냥.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 해봐요. 난 내 문제인데 뭐 남자는 뭐 이렇게 섹스 먼저 하면서 사람을 사귀어 간다. 완전 좋은 얘기예요 그것도.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연애 기간 동안에 정말 불과 몇 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잤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좋았어. 왜냐면 나는 되게 외로웠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진도를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섹스까지 이르려 그러면 그거에 어떤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고 그 다음에 뭘 했고. 근데 근데 그냥 한 두세 번 만났을 때 그냥 자버렸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지는 않았다 정도였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불러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유혹하신 거잖아. 어떻게 어쨌든 보면. 그럼 유혹한다는 거 그 사람이 좋으니까 유혹하는 거잖아. 뭐 대단히 좋았다기보다는 싫지는 않았다는 건데 아무튼 내가 급했지 말하자면. 외로워서 다른 건. 외로워서. 특히 좋아, 나는 황정민 그러니까, 씨.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 거의 보부상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과부가 하는 주막집에 매주 와서 들러서 자고 가고. 현지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왜 시간 강사도로 보따리 장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진짜 딱 그런 보부상 같은 느낌이었었어. 그냥 맨날 배낭 메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식 상인인 거지, 이를테면.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거점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로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데이트를 하고 뭐 진도를 하나하나 밟아가자느니 뭐 이런 거는 다 귀찮기도 하고 쓸데없기도 하고 이제 30살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도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 급하지. 됐고. 근데 이제 길바닥에서 모텔을 전전하면은 그것도 쓸쓸할 텐데 내가 그래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와라. 편하게 하자. 주말마다 와라. 이제 너는 보부상이고 나는 과수 때 그 주막이라고 생각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았어. 그때까지는 정말 좋았다고. 막 매주 왔고 올해는 정말 와. 출근 도장을 잘 찍어. 그 도장을 그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찍어. 그치. 좋았어. 일수도 잘 찍고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로 그게 이제 봄에 만나서 봄에서 여름, 가을 이제 가을 찬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찬바람이 불 때에 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사람과 이러한 상태로 얼마까지를 더 갈 수 있을까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연애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다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 뭐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연애만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뭐 동거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헤어지든지 뭔 수가 나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을 사람이 10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저는 10년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를 넘기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해에 겨울에 굉장히 그 우울증이 심했었고, 근데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부니까 이 남자와 헤어지면 나는 또 우울증이 찬바람이. 걸릴 것 같고, 막 무릎이 시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과 헤어지고 겨울을 맞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돼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 동거, 결혼, 아니면 헤어진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너는 이제 뭘 고를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남편더러.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못 고르더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에라 그냥 셋 중에 하나인데 부주금도 받을 겸 결혼을 하는 결혼하자. 것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딱 그 결혼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그 결혼 이야기가 11월에 얘기가 나왔었고 결혼식은 2월 달에 했거든요. 결혼식 그 이야기가 딱 나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영혼의 고자가 되더라고.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장을 잘 찍었다니까. 준 전문가 입장에서 홍시님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남자의 심리가 뭐예요? 그분도 틀렸겠지만 내가 받아들인 내 입장에서도 이제 내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재미가 없어지지는 않으셨어요. 섹스할 때. 그게 내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나는 안 바뀌었는데. 아니었어. 근데 그런 건 그러면 아니었는데. 그 남편이 언제부터 바뀌었다는 뭐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신 건데. 건드리질 않았던 거 아니야? 그 성관계가 없어졌다니까. 사실 그 어떤 관계든 여자가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성衝動은 남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왜 안 건드려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섹스가 이제 실패를 한 처음 그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는 이제 제일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시작점은 섹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 말라라고 이제 잘 다독 거렸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그 발기가 안 다독거림 됐다는 거예요? 발기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하려고 하였다가 금방 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였단 흥분이 안 된 말이죠. 거네요. 흥분이 안 된 거죠. 남편이. 근데 그것이 크게 개념치 마라라고 나는 하였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내가 개념치 말라라고 얘기한 것까지가 포함되어서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를 일이고. 이거 난데 이거 거의 그러면 어. 그 순간에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하려고 했을 때도 남편이 발기가 안 됐을 때 발기를 시켜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내가 별로 그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버렸지. 하기를. 아니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계속되리라고는 사람이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만성이 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또 결혼에 따르는 어떤 맞죠. 절차와 바쁘잖아요. 서로 이제 그 신경 쓸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야 돼. 근데 이제 신경을 뭐 맞아. 쓰잖아요. 맞아, 뭐 많지. 상견례를 해야 된다라든가 맞아. 이제 이런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서로 신경을 쓰면서 이제 이런 것 있는 거죠. 전에는 그냥 연애 관계였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야 되는데 한 번을 안 만나면 2주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부터는 곧 살 거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마음이 급할 게 없고 그 한 번 한 번이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숙제를 계속 안 하는 상태나 비슷한 게 되는 거야. 마치 섹스는 밥 한 끼 굶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밥 한 끼 굶으면 평생 안 돌아올 그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요거는 저런 마인드면 언젠가는 그거를 벌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때 욕구가 생겼을 때 하는 거야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가 생겼는데 내가 안 한 거냐 아니면 아예 욕구가 안 생긴 거냐가 경계가 그렇게 딱 뚜렷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욕구가 활활 타지를 않아요. 아니 근데 마대가 만들어놓은 철학에 의하면 섹스는 남자들 나이 먹어가잖아요. 30대 40대 넘어가면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되는 그런 여자, 상태가 남자 된 똑같아. 거라니까. 똑같아. 그런데 네. 제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점이 또 그 몇 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3명을 1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친척분이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우리 제부가 갑자기 죽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한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나는 오늘을 재밌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거 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게 10개면 그건 다는 못하지만 이제 한 2-3개는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좋은 여자로 기억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해보고 싶은 걸 많으면 다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섹스 얘기도 하셨는데 내일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거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죠. 지금 불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게 내가 오늘 치는 마지막 섹스라는 생각으로 불태우라는 거야.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21세기 얼마나 간절하겠어, 최고의 명언이네. 내일 죽을 근데 것처럼 그거는 섹스하라. 이제 그 친구는 원나잇 스탠드 이게 상대인데도 그렇게 한대요. 이게 섹스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는데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게 지구상에 이 여자랑 할 수 있는 마지막 섹스라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간절하고 막 뜨겁겠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네. 두 가지의 어떤 그게 부딪혀요. 건전한 삶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아니면 마냥 즐거울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섹스가 밥이듯 정치 시사도 밥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뭐 한두 개 던져보고 이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홍시님은 네. 원래 그 팟캐스트를 하기 전 네. 그러니까 이상규 나는 찐빵이다라고 하는 네. 걸출한 그 강사분이 계세요. 네. 출연도 하시고 그분의 그 수제자로서 팟캐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주부셨나요?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셨나요? 저도 그냥 강사, 시간 강사. 근데 그러시다가 새로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꼭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랄까 내가 보람된 일이랄까 재밌는 일 둘 중에 하나이거나 또 둘 다일 수 있는 건데 네.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더 다른 노력 같은 거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그 팟캐스트 출연자로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들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섹스하겠다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그냥 제 자칭 구성애 선생님을 잇는 십성애가 되고 싶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십상시도 아니고 십성애. 십성애.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나올 때 홍씨라고 했던 게 주홍글씨 옛날에 읽었던 그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의 그것처럼 제가 아직까지 소녀적인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막 그 뜨거운 사랑 같은 게 아직도 하고 싶어요. 열정.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러니까 살아계시 있는 누구나 거예요. 그런 거야. 예, 난 그런데 별로 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제가 선구자 뭐 이런 거는 웃기지만요. 내가 이렇게 정말 그냥 주부였다가 이렇게 방송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집에 있는 남편, 아내하고 재밌게 살자 좀. 이 18년 같은 2년을 살아왔는데 그럼 앞으로 3년을 살려면 그 정도는 우리 좀 하고 살자. 그거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방송을 하려면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왜냐하면 공감을 얻으려면 그런 인터넷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정말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정말 얘기를 하면 훨씬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더 공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오늘만 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다가 보면 한 걸음을 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갖고 근데 그게 내가 재밌어야 된다. 내가 재밌는데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나쁜 거 되는 거는 안 되고요. 예. 내가 좋은 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좋겠다, 부럽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5% 불감증 여성들한테 희망.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못생기고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를 사랑하면 끝까지 잡아야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와 오래 섹스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한 여자하고 오래 섹스를 하면 체인지를 많이 바꾸는 사람의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파트너가 나하고 맞다라고 딱 접근이 되면 7년, 8년, 9년 계속 한 여성과 사랑을 계속 정신적, 육체적을 나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제가 블랙홀이라고 했잖아요. 자궁 아까 얘기하셨는데 성기 크기가 2cm만 돼도 상관없어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경험할 거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국을 한번 빨아먹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정신세계. 그다음에 그의 엄청난 그 블랙홀이 들어있는 사랑하는 여성의 자궁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희를 느낄 수 있어요. 질이 아니라 이거는- 자궁을 뒤져야 되는 거야? 정말 아니, 큰일 날 질. 소리를 하는 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발기되고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 중에 계속 이제 마초적 용어들이 나왔는데 따먹는다. 테크닉 공작소 예를 들면 맛이 있다. 이런 건 거의 있잖아요. 서양 문물의 힘 중심 큰 힘이 코끼리 같은 조수를 갖고 때려 박는 식의 비디오를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혀 안 거기에 맛있어요. 남성들이 모두 피해가 돼서 마치 발기가 안 되면 섹스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마초적 정신을 벗지 않고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섹스를 부부와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기되지 않아도 섹스는 가능하다. 그럼요.
그럼요. 네, 첫째 이게 가장 남성들한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오랫동안 깊게 섹스도 해보고 사랑을 해보라는 걸 좀 추천해 줘요. 이 지천명이 되시더니 세상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 최고. 이제 40도. 예. 보록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자, 보람차긴 한데 왠지 뒤끝이 좀 찝찝하다. 걸로 빼빼지. 판단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과도하게 19금에 몰입하시는 또 팟캐스트 애청자분들이 또 홍시님 나왔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를 한번 들어보고 근데 이거 교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박근혜 퇴진만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 나는 지금 섹스 본 지가 언제지? 하시는 분들이 홍시님네 팟캐스트 그녀의 사생활을 들어보는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연대. 제발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요. 네, 섹스 잘한다면 혁명도 빨리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보가 섹스해야 나라가 잘 산다. 그래서 얘도 또 많이 낳고 그래야 진보 쪽수가 많아져야 이길 거 아닙니까? 머릿수? 네. 자, 예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제가 처음에 섹스드 누나에서 했던 멘트가 그거였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하셨어요? 가장 건강한 건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하시고요. 옆에 파트너분이 기가 죽어 있으면 입술로도 좀 쪽쪽 빨아서 세워주시고요. 그 남자가 나한테서 기가 팍팍 살아야 밖에 나가서 수국 꼴통들하고도 잘 싸운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고요. 저희 어제 런칭했는데요. 순위가 좀 팍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이상한 놈까지. 하는 놈. 오늘 뭐 굉장히 두서없었는데요. 편집을 해결하겠습니다. 겁나 두서없죠.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보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삐삐로트는 앞으로 이제 삐삐 클리닉으로 굉장한 아이템이었어요. 5호점까지는 아예 가게까지 내드려버려요. 1인이 하는 파마 염색 전문 미용실. 강남이라 그러면 거의 가격이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마할 수 있게 염색할 수 있게 해주는 샵이고 프랜차이즈 확대 확산을 위해서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사장을 모신다. 그래서 파마 자신 있는 분들만 오시면 가게 다 내드리고 월급쟁이 사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삐삐 클리닉 방송 내용 관련 문의 1588-9170입니다. 송고비네. 사진만 보고도 술을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슬슬 근처에 체인점이 생겨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진짜로 먹고 싶으시면요 이걸 키워야 돼요. 송고빈에 체인점 문의하실 분들은 051-555-2244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실 분들은 www.순고빈의 한글로 순고빈의.com 되겠습니다. 26,000원 스마트폰. 마릴로 해서 전파 인증을 무사히 받았고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다 문자로 회신이 갔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약 반달 좌우. 곽승훈 애무사. 최근에 이제 저쪽 사업주하고 뭐 합의 사항에 관련한 중재를 지금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승훈 노무사님이 우리 광고를 듣고 나서 예무사랑.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곽승훈 노무사 010-992-7766 참 좋은 해독 주스는 아마 신비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참 좋은 해독 주스. 제가 지금 2주째 먹고 있잖아요. 예. 사실 강직도가 달라지. 콘다는 기본으로 나오고 다른 부위가 막 팔뚝이 막 이 강직도가 틀려지더라고. 예. 경련이 일어나는 네, 거야. 막 경련이 일어나고. 팔뚝이 마비되는구나. 네. 네,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되면서 이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잘 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 지금 제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설마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사나흘 만에 바로 팬이 되셨어요.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5391입니다.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날 맞이 이벤트. 참 좋은 해독 주스 선물용 5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마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습니까? 나는 당면한 그 가정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이걸 대화로 해가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있는 파트너하고. 지금 어느 사이에 홍시님이 카운셀링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지금 팟캐스트로 하실 거야. 내가 앞으로도 보면. 네, 그러려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네, 네. 근데 찌라시는 제가 카운셀링 하기 더 나아. 일단 뽀르노를 끊어.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각종 SNS에서 풀픽을 전부 다 본인 걸로 바꿔. 일단 거기에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수백 명이 돌아가면서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 떡이면 맛있는 떡이 좋으세요? 보기 좋은 떡이 좋으세요? 둘 다 좋다 하겠지. 아니, 저는 지금 그 떡을 식용으로 쓰지 아니, 않고 먹는 떡. 관상용으로 쓰고 먹는 있기 때문에 먹는 떡일 때 떡을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요. 떡 맛을 잊어버렸어요. 떡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뭐 빵이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당신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 머릿속에 떡 맛이 없다고? 아니, 거짓말로라도 해 빨리. 대가리를 확 아니, 뜯어서. 아니 근데 난 진짜 뭘 좋아하세요? 그럼 음식 중에? 아니 왜 갑자기 음식으로 아니 가요? 음식 중에 뭘 좋아하시냐고요? 고기죠. 고기, 네. 스테이크, 삼겹살, 갈비. 갈비. 갈비 양념이 맛있게 된 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하고 보기엔 너무 괜찮은데 먹었는데 그렇게 맛없는 거하고 어떤 게 좋으세요? 맛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네. 떡이에요. 그게 섹스인데 이쁜 여자하고 했는데 섹스가 별로인 경우가 있고요. 좀 대부분 별로였어. 그게 왜 그러냐면 섹스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좀 있고 애도 낳아보고 한 여자의 질이 훨씬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자의 질이 움직여주는 여자는 처녀들이 아니야. 네. 진심. 여자의 질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 입처럼. 그거를 경험해 보면 처녀들이랑 못 이게 한다니까. 왜 명기라는 게 남자가 페니스를 집어넣었을 때 여자가 질이 그냥 움직여서 남자 피스톤 운동을 시켜준대잖아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나 명기 파트 2 이러고 쓰고 다녀야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찾지. 제가 군대에서 명기 고르는 방법을 고르는 게 공부를 아니라 했어요. 개발을 시켰다잖아 개발이 돼야 이분은. 되죠. 왜 날로 먹으려고 들어?
노력을 하라 말이야. 그렇죠.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음. 짚고 가야 되는데 소녀갱에 나오는 명기와 지금 우리 홍시님이 말한 명기는 다른 거야. 소녀갱에서 말하는 명기는요 선천적인 거예요. 발달이 아니고요. 피가 맥박과 같이 자궁이 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서양식의 명기는 자궁을 근육을 만들어서 돌려서 남성을 조였다 폈다 조였다 폈다 하는 게 서양적 의미의 명기고요. 동양적 명기는 그렇지 않아요. 양귀비처럼 자궁 전체가 소형이 나온 것처럼 그 맥박의 속도와 같이 탁탁 튀어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뭐 이건 너무 퍼더 너무 스터디에 더 깊게 들어갔나? 잠깐만 이제 마무리 합시다. 섹스 뭐 테크닉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이 경계가 대화하다 보면 어쩔 수 저는 적응이 안 돼. 네. 뭐 왜냐면 주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진미케어 한다겠다. 이제 찌라시케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 불감증의 여성이 어떻게 하라는 로드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좀 그게 접근하기가. 제 이야기는 갇혀있던 여성이 한 분이 어떤 형식이든 그게 육체든 간에 틀을 깨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계시. 아니 당당하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취재였어요. 그러니까 간증 앤드 전도. 인간 승리일 수도 있고 인생 역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는 이야기들이 찾았네. 간혹 주 예수를 저희들이 찾아가라. 다른 이런 거잖아요. 팟캐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흔히 유명한 팟캐스트만 갖다 놓고 뭐 누구 팟캐스트는 뭐 그런 얘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에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는 막 그 색드립을 못해 관달할 때 있잖아. 이럴 때는 진짜 전문가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도니까. 제가 감을 못 잡았네. 네. 나는 케어한다고 계속 지금 그건 이제 일종의 부제목 같은 거고 본제목은 다른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럼 홍시님의 그 엄청난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했을 텐데. 제목 중년 여성의 당당한 성. 근데 아니 저는 그래요. 뭐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고 다 좋은 그렇지. 거죠. 다 좋아. 그리고 뭐 섹시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뭐 스포츠로서도 좋고. 아유 헬스기구를 왜 삽니까? 집에 다 하나씩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헬스기구가 있는데도 그거를 빨래 거리로 쓰느냐 그냥 정말로 헬스를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집집마다 섹스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지 써먹고 않는 게 있는 문제인 그렇지. 거잖아. 서로가 서로를 녹슬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비유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머. 그러니까 하여튼 먹었는데. 헬스를 매일 그걸 열심히 타서 정말 막 훌륭한 몸짱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래거리로 쓰면서 녹슬어 가더라.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내 기구는 낯설어. 왜? 기름칠을 한번 하자. 너무 낯설어. 왜? 어? 13년이나 서로 교감을 못 해봐서? 서로가 그 부존재에 대한 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데다가 용도가 이미 원래 나올 때부터 빨래거리였던 것 같아 느낌이. 허허. 왜 저럴까? 이게 문제네. 나보다 좀 더 문제야.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헬스기구 말하는 오늘 게 헬스기구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한 숟가락 얹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네. 나 이쪽 방송에 가가지고 청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면 돼요. 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있는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용기 있는 행동 자체에 시발을 못 하고 있는 이게 육체적인 거나 의도나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 관습이나 가정적 어떤 그 매너리즘, 가족 간의 그 대화의 단절이 이게 원인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섹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찌라시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홍신님 옆에서 내가 케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없이 작아져 있는 모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아져 있는 가장의 작아진 모습. 아니 단지 가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성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으로서 돈이 이렇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작아진 게 아니라 그 도피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작아질 수는 있어 일시적으로. 근데 그 작아진 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그걸 유머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일종의 무슨 텔레그램 방에 프로필 사진을 여자로 만드는 게 나는 그게 굉장히 불쾌했던 게 여성 비하여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남들로부터 어떤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렇게 눈길을 끌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마이너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실 내가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왜 여자 사진을 거냐고. 그것은 일시적인 취미는 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수년 동안 적응이 돼버리니까 아예 쟤는 그냥 고자인 것 같은 애라고 제껴놔버리서 남들이 다 짝 맺고 뭐 나이트를 갔는데 갈 때 혼자 그런 거 관심 없어라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야. 되게 깊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뭐 되게 다, 깊게 넣더라니까. 뭐 쓰실 때마다. 삽입이 깊어 제가. 오일 바르고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신발로서 했어요, 내 그냥.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 해봐요. 난 내 문제인데 뭐 남자는 뭐 이렇게 섹스 먼저 하면서 사람을 사귀어 간다. 완전 좋은 얘기예요 그것도.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연애 기간 동안에 정말 불과 몇 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잤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좋았어. 왜냐면 나는 되게 외로웠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진도를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섹스까지 이르려 그러면 그거에 어떤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고, 그 다음에 뭘 했고. 근데 그냥 한 두세 번 만났을 때 그냥 자버렸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지는 않았다 정도였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불러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유혹하신 거잖아. 어떻게 어쨌든 보면. 그럼 유혹한다는 거 그 사람이 좋으니까 유혹하는 거잖아. 뭐 대단히 좋았다기보다는 싫지는 않았다는 건데 아무튼 내가 급했지 말하자면. 외로워서 다른 건. 외로워서. 특히 좋아 나는 황금비 그러니까, 씨.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 거의 보부상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과부가 하는 주막집에 매주 와서 들러서 자고 가고. 현지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왜 시간 강사도로 보따리 장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진짜 딱 그런 보부상 같은 느낌이었었어. 그냥 맨날 배낭 메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식 상인인 거지 이를테면.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거점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로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본 에피소드는 거침없는 성적 표현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들으실 때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및 성애 보수적인 분들의 창취도 금지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첫 번째 오르가즘 빵 터졌어요. 궁금하구나. 네, 아니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터졌다잖아. 잠깐만 신비님. 제가 지금 신비님, 추론하고 싶은 게 계시는 있어요. 그 형수님이 지금 못 느끼고 있다고 느끼는 게서 한번 스킬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되게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봐봐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저쪽 부분. 일단 팡 터졌어요. 그러면 저랑 이러실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하시는 게 지금 제일 빨라. 방송 인터뷰란. 방송이니까 빵 터졌어요. 그다음 이후에 이 남자와 계속 그 자세로만 한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위치기를 아니, 계속하면 잠깐만. 경부가 헐어요. 아니 잠깐만요. 가로치기를 했는데 오르가즘 느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자세로 해도 그 남자하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질 쪽이 한번 흥분돼서 깨고 나면 다음에는 전이를 하지 않아도 훨씬 빨리 제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르가즘 느끼기 전에는 전이를 뭐 한 5분 10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그냥 얼굴 쳐다보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둘이 막 급하게 옷 벗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느끼면 내 질이 그 느낌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꼭 추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대 때 10대 때 첫 경험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성이 첫 경험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경우에는 평생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뇌가 기억하는 순간 그걸 계속 추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고 정조를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결국은 이제 여성들로 모두 돌아가고 그 여성들이 인지하는 순간 그 피해는 모두 남성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돼서 저는 우리 방송을 듣는 20대 초반의 여성들한테 섹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과 섹스 파트너와 섹스를 해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추론할 수 있는 자기하고 맞다라고 하거나 세속적으로 뭐 궁합이 맞더라. 저는 이건 믿지를 않는데 어쨌든 궁합이 맞는 남자와 또는 정서적으로도 맞는 이런 남자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거다는 이렇게 봐요. 저는 제가 지금은 애들이 좀 커요. 그래서 딸도 있고 아들이 다 20살을 넘어갔는데 저는 그 애들한테 이렇게 100명의 남자, 100명의 여자를 만나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왜냐, 가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섹스에 대해서 하면 나는 내 몸의 성감대가 어딘지를 모르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 아 이게 좋았구나. 저걸 했더니 저게 좋구나. 그럼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성격이 나는 세세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말없이 있다가 그냥 마초 같은 성격의 남자가 좋은지 그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때 선택하는 상대가 정말 괜찮은 상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알아가는 방법이니까 100명의 여자, 100명의 남자를 만나보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희 딸이 요새 고민인 게 자기가 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다면 내 딸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날 애청자님들의 인천 번개가 1월 19일 저녁 7시 인천 파보 주막에서 있다고 하네요. 텔레그램방에서 류명종님을 찾아주세요. 로이 엔터프라이즈 앤 노아스파크 멤버십 카드 5년 동안 일수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여기 회원 되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가면 또 눈썰매장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거기서 놀고 todayinfo.me 제세 공과금 89,000원만 1회만 납부하시면 5년 동안 일수에 상관없이 보드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010-2114-8572 블랙박스 대리운전은 지금 이제 한참 많이 필요할 때가 됐죠. 연말연시 블랙박스 대리운전은 시발 00에 쌍606 하루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천문학적인데 나 놀랐어요. 또 다른 형태의 담배값 빙 뜯는 거랑 어마어마해. 그렇게 많이 이게 적발된지 몰랐어요. 엄청나거든요.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이 기본 100만 원 이상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젖대는 거야, 젖대는 거. 그러니까 2만 원 쓰시기라. 네. 2만 원만 쓰십시오. 스마트폰 케이스 인그램이라고 검색하면요. 전화번호는 16447-1110인데 떨어뜨려도 안 깨지겠더라고요. 네, 뒤에 또 카드도 삽입돼서 글라스 위에 또 안 깨지게 필름이 붙어있는 필름.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품이 좋아야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케이스는 굉장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편리성과 경고성 그리고 기능성이 있어요. 이게 특히 그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굵기도 굵은 데다가 투명도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까지는 못 보던 제품에 우리 새날 애청자분들은 인그램에서 인그램을 검색하시고 세가 나라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저히 다음이야 네이버는 못 믿겠다. 털린다. 이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한국도메인센터.kr이라고 이분들은 이제 도메인을 찾아주고 사주고 페이지 디자인해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앱도 서비스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회사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샘플이 아주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이고요. 영어로 hkdomain.kr 이렇게 치면 바로 떠요. 02-6049-2616 010-2575-7598이고요. 보험 관련한 사람들이 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그쪽에 보험 포탈인 거지. 연결도 해주고 또는 누군가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데 잘 몰라 보험에 대해서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라고 분석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토탈 케어를 해갖고 내 모든 뭐 의료와 실손이나 뭐 손해와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토탈 케어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는 거를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사실 들 때는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한글로 마이보험.com 1800-7917 친구 인척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네.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금융보험 전문가들의 모임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해서 성격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잘못됐죠. 그 친구가 오히려 중학교 때 애들이 보이시한 여학생한테 훨씬 막 호기심 있는 약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너 정말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랑 키스를 한번 해봐. 키스를 해서 좋으면 그럼 네가 진짜인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알아보고 레지들 뭐 이렇게 모이는 데라든지 그런 데 알아보고 한번 데려가 줄게. 왜냐하면 제 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깨이신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같으면 이렇게 말씀 못 하셨겠죠. 아니 이 정도는 아니래도 네.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교육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좀 잘 맞으면 그냥 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맞는데 현실은 아니야라고 해서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가 학교 선생님 있는데 내가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게 교육학적으로는 맞지만 자기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못한다. 근데 저는 맞으면 해야지 왜. 그렇게 하자.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제 애들한테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좀 제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자식은 통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커가는 거 우리는 뭐 그러는 거고 그렇게 너무 이상한 얘기까지 흘러가면 안 돼. 아무튼 예. 아니 좀 매우 바람직한 그런 가치관이에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관이에요. 그냥 엄마가 내가 느끼는 한 여자로서의 느끼는 쾌락, 쾌감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엄마들이 남편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엄마의 인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식들 교육도 똑같은 식으로 대물림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유교적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막 네. 문란해지고 뭔가 좀 복잡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딱 고정관념화 시켜서 잡아놨던 세상이었잖아요. 약간 군대식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같이 방송하는 레나라는 친구가 자기가 왜 그렇게 많은 남자랑 했냐니까 엄마가 하지 마. 섹스하면 큰일 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거기에 반응해서 더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우리는 하지 말라면 너무 그렇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도 막 담배 피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담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데이트를 하고 뭐 진도를 하나하나 밟아가자느니 뭐 이런 거는 다 귀찮기도 하고 쓸데없기도 하고 이제 인생 30살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도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 급하지. 됐고 근데 이제 길바닥에서 모텔을 전전하면은 그것도 쓸쓸할 텐데 내가 그래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와라. 편하게 하자. 주말마다 와라. 이제 너는 보부상이고 나는 과수 때 그 주막이라고 생각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았어. 그때까지는 정말 좋았다고. 막 매주 왔고 올해는 정말 와. 출근 도장을 잘 찍어. 그 도장을 그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찍어. 그치. 좋았어. 일수도 잘 찍고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로 그게 이제 봄에 만나서 봄에서 여름, 가을 이제 가을 찬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찬바람이 불 때에 되니까 나는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사람과 이러한 상태로 얼마까지를 더 갈 수 있을까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연애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다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 뭐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연애만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뭐 동거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헤어지든지 뭔 수가 나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을 사람이 10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저는 10년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를 넘기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해에 겨울에 굉장히 그 우울증이 심했었고, 근데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부니까 이 남자와 헤어지면 나는 또 우울증이 찬바람이. 걸린 것 같고, 막 무릎이 시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과 헤어지고 겨울을 맞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돼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 동거, 결혼, 아니면 헤어진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너는 이제 뭘 고를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남편더러.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못 고르더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에라 그냥 셋 중에 하나인데 부주금도 받을 겸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딱 그 결혼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그 결혼 이야기가 11월에 얘기가 나왔었고 결혼식은 2월 달에 했거든요. 결혼식 그 이야기가 딱 나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영혼의 고자가 되더라고.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장을 잘 찍었다니까. 준 전문가 입장에서 홍시님 그럴 것 같으세요? 그 남자의 심리가 뭐예요? 그분도 틀렸겠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도 이제 내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재미가 없어지지는 않으셨어요? 섹스할 때. 내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나는 안 바뀌었는데. 아니었어. 근데 그런 건 그러면 아니었는데. 그 남편이 언제부터 바뀌었다는 뭐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신 건데? 건드리진 않았던 거 아니야? 그 성관계가 없어졌다니까. 사실 어떤 관계든 여자가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성충동은 남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왜 안 건드려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섹스가 이제 실패를 한 처음 그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는 이제 제일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시작점은 섹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 말라라고 이제 잘 다독 거렸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그 발기가 다독거리 안 됐다는 거예요? 발기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하려고 하였다가 금방 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였단 흥분이 말이죠. 안 된 거네요. 흥분이 안 된 거죠. 남편이. 근데 그것이 크게 괴념치 마라라고 나는 하였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내가 괴념치 말라라고 얘기한 것까지가 포함되어서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를 일이고. 이거 난데 이거 거의 증상이? 그러면 그 순간에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하려고 했을 때도 남편이 발기가 안 됐을 때 발기를 시켜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내가 별로 그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버렸지. 유치하기를. 아니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계속되리라고는 사람이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만성이 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또 결혼에 따르는 어떤 맞죠. 절차와 바쁘잖아요. 서로 이제 그 신경 쓸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야 돼. 근데 이제 신경을 뭐 맞아. 쓰잖아요. 뭐 많지. 상견례를 해야 된다라든가 맞아. 이제 이런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서로 신경을 쓰면서 이제 이런 것 있는 거죠. 전에는 그냥 연애 관계였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야 되는데 한 번을 안 만나면 2주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부터는 곧 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마음이 급할 게 없고 그 한 번 한 번이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소중하진 않을 않았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숙제를 계속 안 하는 상태나 비슷한 게 되는 거야. 마치 섹스는 밥 한 끼 굶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밥 한 끼 굶으면 평생 안 돌아올 그거예요. 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요거는 응. 저런 마인드면 언젠가는 그거를 벌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때 욕구가 생겼을 때 하는 거야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가 생겼는데 내가 안 한 거냐 아니면 아예 욕구가 안 생긴 거냐가 경계가 그렇게 딱 뚜렷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욕구가 활활 타지를 않아요. 아니 근데 마대가 만들어놓은 철학에 의하면 섹스는 남자들 나이 먹어가잖아요. 30대 40대 넘어가면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되는 그런 여자, 상태가 남자 된 거라니까. 똑같아. 그런데 네. 제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점이 또 그 몇 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3명을 1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친척분이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우리 제부가 갑자기 죽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한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나는 오늘을 재밌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거 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게 10개면 그건 다는 못하지만 이제 한 2-3개는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좋은 여자로 기억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해보고 싶은 걸 많으면 다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섹스 얘기도 하셨는데 내일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거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죠. 지금 불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게 내가 오늘 지는 마지막 섹스라는 생각으로 불태우라는 거야. 그게 내일 우리한테 죽을 없었어.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21세기 얼마나 간절하겠어, 최고의 명언이네. 그러면. 내일 죽을 근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섹스하라. 그 친구는 원나잇 스탠드 이게 상대인데도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섹스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는데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게 지구상에 이 여자랑 할 수 있는 마지막 섹스라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간절하고 막 뜨겁겠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네. 그두 가지의 어떤 그게 부딪혀요. 건전한 삶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아니면 마냥 즐거울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섹스가 밥이듯 정치사도 밥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뭐 한두 개 던져보고 이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홍시님은 네. 원래 그 팟캐스트를 하기 전, 네. 그러니까 이상규 나는 친박이다라고 하는 네. 걸출한 그 강사분이 계세요. 네. 출연도 하시고 그분의 그 수제자로서 팟캐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주부셨나요?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셨나요? 저도 그냥 강사. 시간 강사. 근데 그러시다가 새로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꼭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랄까 내가 보람된 일이랄까 재밌는 일 둘 중에 하나이거나 또 둘 다일 수 있는 건데 네.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더 다른 노력 같은 거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그 팟캐스트 출연자로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들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섹스하겠다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그냥 제 자칭 구성애 선생님을 잇는 십성애가 되고 싶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십상시도 아니고 십성애. 십성애.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나올 때 홍씨라고 했던 게 주홍 글씨 옛날에 읽었던 그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의 그것처럼 제가 아직까지 소녀적인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막 그 뜨거운 사랑 같은 게 아직도 하고 싶어요. 열정.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누구나 그런 거야. 예, 난 그런데 별로 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제가 선구자 뭐 이런 거는 웃기지만요. 내가 이렇게 정말 그냥 주부였다가 이렇게 방송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하면 무슨 쥐가 학교에서 짱인 것처럼 숨어서 피잖아요. 펴라 그러면은 오히려 용돈이 아까워서도 안 필 수도 있는데 좀 그거는 그렇죠. 예 하지 말라 너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해보고 나쁜 거를 겪고 나면 안 하게 되거든요. 예. 학교에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숙제도 엄마들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안 해줘. 왜냐 지가 안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 아씨 혼나기 싫으면 하겠죠 뭐.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안 하는 애는 안 하고 하는 애는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홍씨님 보니까 스피치 하시는 게 네. 한 3년만 이 팟캐스트 하시면요. 그쪽 분야의 강사 책도 쓰실 것 같고 목소리 굉장히 좋으세요. 그 목소리 중요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특히 전문가는 빠지고 문제 있는 사람이 좀 아니, 그러면 합시다. 오르가즘 느꼈을 때와 느끼기 전에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 더 하고 싶어져요. 뭐가요? 섹스가. 섹스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하고 마인드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활이나. 근데 왜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되게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매 생활이 막 즐거웠네. 네. 사람이 산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또 누군가 약속이 있다는 거, 내가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 삶이 이렇게 업되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예, 섹스가 더 하고 싶었다는 의미는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또 채우고 싶은 욕구를 그렇죠.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예. 이걸로 한번 재밌게 놀이잖아요. 그거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지난 13년간 순결한 코끼리를 지켜온 찌라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신배님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섹스가 근데 나는 전혀 이거를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쉬움을 못 느껴요. 대신 술을 먹으니까 이 섹스가 위안인가 기쁨인가 아니면 어떤 활력의 원천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스포츠와 같은 느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쪽에서 만일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욕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 배고픈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죽지만 이건 안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으니까 13년 동안 저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반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푸른나무님 지금 얘기는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이라잖아. 비슷해요. 기다려지고 실제로 여자나 남자나 호르몬 어떤 교류에 의해서 활력이 생기면서 섹스를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섹스 잘 안 하고 사는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그냥 거무튀튀하다면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 실제로 이게 예뻐져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손발이 찼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요즘은 이불을 또 잘 안 덮고 잘 경우도 있어요. 너무 더워서. 난방비가 절약되네. 그리고 제가 되게 물어본 게 그거야. 건조한 피부인데 제가 가끔씩은 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 피부를 만질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고요. 화장품 값이 또 절약되네. 올가즘 느낄 때 땀을 많이 흘리시는가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건 달라. 오르가즘 느껴도. 그 침대보가 좋은 다 건데. 젖어요. 넌 하수야. 아직 멀었어 나도. 여기도 아직은 나 내일 경기에 못 올라와. 그 경기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난 공중부양을 하게 얘기해줄게. 됩니다. 결과에 얘기해줄게. 난 아직도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치유의 방법을 못 찾겠네. 근데 찌라시님은 내가 저 고도의 사기시야죠, 아니, 찌라시. 찌라시님을 지금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자 엄청 많은 거 내가 알고 있어. 자보진 않았지만 내가 잘 알잖아. 대화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오랄만 했잖아. 찌라시가 목이 간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이 목구멍 깊숙이. 네. 감기가 막 오려고 그럴 때 응.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 감기 똑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힘든 몸살가게 하는 중국령 이런 찐질이랑 걸 마찬가지. 이런 걸 찐질이랑. 통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쾌락을 주게 만드는 대상이 주로였었기 때문에 여자를 정말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루는지 모르는 마초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가까운 거예요. 섹스로만 따지면 그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건가?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이제 발기가 되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각적인 너무 시각적인 자극만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것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상태? 아니 시각적 자극이 25세에서 딱 멈춰버린 거지. 그러니까 25세 이하면 그러면 되나? 해보시려고 그렇지. 어떤 시도는 해보셨어요? 예? 어떤 시도는 해보셨어요? 25세 이하만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25세 이하만 따라다닌 거죠. 근데 그런데 갭이 이제 너무 벌어져 버린 거지. 아니요, 근데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아시게 된 섹스 그 고수님이 그분은 절대로 미스랑은 안 하신대요. 아니 나는 또- 부끄럽지만 30살 넘은 여자랑 일생 동안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섹스에서 절대는 없어요. 절대 아니, 놓지 마세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절대라는 그분 말씀 섹스에서 존재하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맛이 그래. 없대요. 유튜브를 하니까 맛있어? 네, 맛이 없대. 왜냐하면 그것도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면 질 구조가 틀려지면서 구성희 선생님 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여자의 자궁벽이 이렇게 자궁 내부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잘 느끼고 그래서 남자도 훨씬 좋대요. 여자의 질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의 느낌을 줬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왜냐하면 잘 느껴야 여자가 오르도 느끼고 오르를 잘 느끼는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더 흥분을 한대요. 그런 최적의 조건이 아기를 낳은 아줌마래요. 아 슬슬 이제 힌트가 풀리기 시작했어. 그게 예. 그래서 여자의 질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요즘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남자의 입장에서 너무 내가 섹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근데 그런데 실제로 여자가 돼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여자들의 말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말은 중요한데 저도 구성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좀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 홍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를 거쳤던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이 남았거든요. 삽입한 상태에서 그냥 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몸에 움직여줄 때까지. 책에 나온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을 한국 남자들은 몰라요. 저도 그 처음 알았거든.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형 같은 고수, 그러니까 0.1%의 고수를 지형은 모르다가 하지 않았는데. 찌라시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짓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 저 마음이 사람은. 급해서 지금 자기가 돈 낸 만큼 자기가 적이 없는 짓. 진짜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 섹스라는 게 한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건데. 삽질만 하려고 하잖아. 삽질 곡괭이질. 거기에 나와서 하셨던 분이 뭐 남성 테크닉 연구소 소장님이라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저희가 남편이 고쳤는데 페니스 3분의 1 집어넣고 애무를 해주고 3분의 1 집어넣고 애무를 하고 마지막 3분의 1 넣고 애무를 해라. 그리고 남자들이 피스톤 운동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빠르면요 제가 못 느껴요. 아 이걸 뭐 3분의 1씩 자를 만한 길이 돼야 말이지.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뻑 그래. 8에서 10cm만 되면 충분히 만족을 시켜준대요. 6cm는 못 느끼네. 아, 심각하네. 그러면 여자가 훨씬 더 이렇게 질이 부풀게 기다리면 되겠죠. 질이 부푼다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하다가 밀려 나온대요. 너무 부풀으면. 예. 그래서 가만히 오르를 느끼고 가만히 집어넣고 있는데 어느 순간 툭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질이 그거를 이렇게 너무 부풀어서 이렇게 탁 밀어낸대요. 자기 느낌은. 그 정도로 부풀더라고요. 꽉 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되려면 여자도 충분히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최적의 조건이 아기를 낳은 주부라는 거에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주부. 아니 이게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제가 바로 30대 따라다니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반성이 확 되는 게 아까도 살짝 고백을 했지만 너무 어려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너무 어렸던 거야 사실은. 걔들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 그냥 자기를 치르고 끝낸 거였어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말한 건 스포츠떡. 아 스포츠떡. 또 궁금한 거. 오르가즘을 느끼고 남성한테 오르가즘을 느끼고 신선함 또는 새로움. 이런 거가 어느 정도가 반복되던가요? 그러니까 한 남자한테 만족을 하고 서로 섹스를 네. 만난 섹스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사람과 식어버린 간격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아니 지금도 그거는 계속 계속 유지 아니야? 아주 계속 그러니까 잘 하고 아니 있는 지금 거지. 지금 나이가 40 중반에 해서 네. 파트너를 한 명만 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아닌 거잖아. 취하는 것 아까 얘기할 같아. 때. 아니 그러니까 왜 사생활은 얘기하지 말라. 아니 사생활인데 아니, 누구라고 인터뷰- 얘기는 안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궁금할 수는 있죠. 예. 45세에 그 시작했는데 A라는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와 사랑이 식어버리는 과정이 얼마 정도 텀이 그런데 되느냐고 물어본 중간에 거죠. 가끔씩 잠깐씩 만났던 친구들은 있는데 음. 그때는 그냥 뭐 조금 좋다 말고 이랬는데 지금 이 친구랑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지금 만난 친구 예.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45세 때 확 깨졌잖아요 몸이 깨인 상태에서 이제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파트너 아니죠, 생겼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그럼 아니죠. 누구- 아니 응. 그 주기를 파트너와 말하는 가는 거야. 거죠. 그 파트너와 지금까지 깬 간 거 아니에요? 파트너랑 가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전에 오르까지는 안 갔어도 아, 섹스가 좋다는 거는 아. 알게는 됐는데 응. 오르를 알게 된 친구는 응.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그 몇 년째 만나고 있어요? 지금 1년 조금 안 되게 만나고 그랬군요. 있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분과 재혼을 하지 말고 전혀 그런 생각은 네, 없어요. 계속 결혼 가면. 뭐. 근데 왜 응. 어디에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결혼이라는 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외국에 어떤 분이 그랬대. 딱 죽기 전에 가서 혼인 신고를 했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법적으로 여자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결혼이란 건 솔직히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얽매고 싶지는 그렇죠. 않아요. 김용 PD가 썼던 용어가 너무나 공감이 된 게 지금 그거였어요. 약간 다른 경우였는데 영적인 고자. 영적인 고자. 법적 결혼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다니까.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그 메이 아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들리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가슴 두근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속된 표현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시간이니까 따먹고 싶은 여자가 아닌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남성성에 있어서의 이 발기라는 느낌이 그거잖아. 막 딱딱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삽입된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저 여자를 봤을 때 뭔가 구체적인 성행위를 떠나가지고 얘를 내가 내 걸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결혼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영적인 고자를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 법이 됐든 윤리가 됐든 뭐 도덕으로 따지든 그건 나쁜 짓이란 굴레를 씌워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다른 쪽을 건너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중성이지. 이중 감옥인 거야.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게도 못 만드는.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아로인 거야. 네, 국가 전복 세력들인 거야. 왜 그러냐면 왜? 국가 집권 이념이 가부장제에 있거든. 왜 이렇게 어려운? 근데 이제 홍씨님 약간 좀 우리 팟캐스트 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그 3S 정책이라는 표현 혹시 네, 아십니까? 네, 네. 그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범람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난립을 해버리면 그 팟캐스트의 어떤 정치 시사적인 부분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순위도 그렇게 아주 고순위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정치 시사 쪽에서 있어서 이슈를 가리려고 하는 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어떤 일종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생누가 너무 올라갈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요새 국정원 아저씨들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만 돌리라고. 일부러 그걸 올린다 이거죠? 네. 가리기 위해서. 아니 요새 댓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월급은 받으니까 계속 듣다가 보니까 듣는 척 위에 사람한테 듣는 척 하면서 이거 듣고 계속 우리 거 들으면서 딸딸이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만하라고 내가 그런 식의 표현까지는 했는데 예. 그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그리고 섹스에 관계된 팟캐스트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는 있어요. 네. 예, 저희 거 아니고 뭐.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근데 밑바닥에서 그냥 계속 끝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그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뭐 생누처럼 확 올라갈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올려보겠다. 그런 거는 정말 별로 없고요. 예. 저희 파일럿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래 위로 입술이 2개인데 나는 밑에서 그 수다를 못 두고 위에라도 좀 떨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마이크 체질인지 떠드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음담 패스를 왜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으로도 못하고 위로라도 해서 그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음담 패스를 즐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비님 부르시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뭐 내가 떠드는 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듣고 남자들은 관음증을 유발해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와이프라 또 해보면 되잖아요. 돌아봤을 때 자기가 가서 뭐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사람을 애용을 하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야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댓글에서 정말 많이 미안하다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랑 제가 항상 늘 와이프랑 같이 좀 들으라고 듣고 내가 진짜 여자를 몰랐구나. 여자들도 내가 왜 몰랐을까 나에 대해서. 저는 그냥 내가 몰랐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러지 말라고. 부부 사이에도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미 섹스가 아닌 다른 걸로 너무 이렇게 고립해버린 관계를. 예. 근데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약간 어긋난 페미니즘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섹스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그것도 폭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남녀 관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논리와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을 먼저 몸으로 풀고 나서 그 다른 것들을 그 다음 해결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더라고요. 여자는 머리가 먼저 깨이고 나야 사랑을 하고 나야 섹스가 되는데 남자는 섹스를 하면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어요. 남자는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섹스로 하면 풀리겠거니 근데 여자는 기분이 완전히 망쳐져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부부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남자는 그런 동물이구나. 그래서 애한테 그렇게 잔소리 시작해서 나 기분까지 다 망쳐놓고든 밤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짐승같이 느껴졌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남자란 동물이 그런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친구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못 푸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주면 끝날 문제인 그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를 성적인 부분으로 먼저 대화가 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섹스에 문제가 없는 부부가 오래 잘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섹스가 즐겁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게 막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그 지금 파트너한테 옛날에 남편한테 한 것보다 더 막 어떨 때 가끔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되나. 근데 하고 싶으니까.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 똑같은 거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럴 때도 그치. 있어요. 밥줄놈한테 해봐야지. 그렇죠. 왜 남편들이 정말 더럽지만 마누라한테 그게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비굴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 제가 있죠. 근데 여자도 그게 좋은 걸 알면 그렇게 된다고요 반대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남성은 섹스로 풀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A형이거든요. 와이프가 O형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발 까딱까딱 하면서 TV를 보는데 저는 미쳐요. 막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그런데 그거는 여성 남성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다고 저는 또 여성 중에 싸움을 남자를 막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흥분하는 여성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그러면서 다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부가. 여성과 남성의 두 개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싸우지도 않고 가장 심각한 문제죠. 걱정도 없고. 근데 동의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달래는 방식이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부드럽게 해서 얘기를 해서 다 인내해 준다 하더라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것까지 다 품어야만 제대로 이제 관계가 원상회복이 되는 거잖아. 그런 과정들을 개무시하는 게 사실은 남성 아니 근데 되게 이게 많아요. 있어요. 찌라시님에 대한 일종의 카운셀링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 슬슬 나한테 치료가 집중되는 거야? 들어봐. 중요한 제일 얘기. 심한 케이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 티격태격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면은 앞으로 잘할 게가 먹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번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잘할 게 염증을 느껴버리는 거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진짜 폭력이거든요. 그렇지. 거치지 않을 거면서 섹스로만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나 좋아서 다시 이해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 차원 말고 그러니까 이 섹스가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여자가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다르겠냐. 몸으로만 따지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소중한 거잖아.